어떻게 해야 할지 글을 올립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며 제 남동생은 지금 20대 후반이고 저와는 3살 차이가 납니다. 저희 아빠가 저 고등학생 남동생 중학생 때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저희들을 혼자 키우셨어요. 아빠가 조그만 가게 하고 계셨던 걸 엄마가 이어서 해서 금전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여자 혼자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빠 계실 땐 안 그랬는데 아빠 그렇게 되신 후로 엄마가 힘드셔서 그런지 제 동생을 엄청나게 아끼면서 챙기고 키웠고 큰딸인 저한테 여러모로 요구하는 것도 많았고 의지도 많이 하셨습니다. 솔직히 이거 관련된 얘기도 정말 많은데 다 하자면 끝도 없고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대학 1학년인 제가 방학 내내 아르바이트해서 벌어온 돈을 엄마가 힘들다고 해서 다 드렸더니 고등학생 동생한테 전부 용돈으로 줬던 적이 있어요. 대충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고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대충 넘어가고 중요한 건 엄마가 동생을 그렇게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저까지 고생시켜가며 정말 애쓰셨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엄마가 밉진 않고 그냥 불쌍합니다. 애증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동생이 작년 12월에 결혼을 했어요. 문제는 돈이었는데 제 동생이 시험 준비를 좀 하다가 결국 안 됐고 현재는 그냥 회사 다닙니다. 거의 사회초년생이나 마찬가지였어서 결혼 자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나 엄마도 좀 천천히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는데 올케네 집 쪽에서는 결혼을 서두르는 상황이었어요. 제 남동생은 이 여자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결혼 못하면 차라리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시금을 전폐하고 집안을 뒤집어 엎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죽든 말든 내버려 두라고 했는데 엄마는 귀하게 키운 아들이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안쓰럽고 그랬나 봐요. 그전부터 엄마가 무릎이 아프셔서 가게를 정리할지 말지 고민하는 상황이셨어서 결국 엄마가 가게랑 지금 사는 집까지 다 정리해서 그 돈을 동생한테 주는 대신 동생이 엄마를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저는 가게는 몰라도 집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반대했는데 가게가 작은 동네 가게라 돈이 얼마 안 돼서 동생이 그 돈 갖고는 택도 없고 어쩌고 했다나 봐요. 어쨌든 엄마가 준 돈으로 동생 내는 대출 없이 꽤 깔끔한 방 3개짜리 아파트 전세를 구했고요. 참고로 지방이라 집값이 많이 안 비쌉니다. 대신 동생이 어머니 모시는 것만큼은 확실히 하기로 하고 돈 줄 때 올케도 불러서 그거 확인 제대로 받아둬야 한다고 엄마한테 말했는데 그런 거 말 못하겠다 하시길래 제가 결혼 전에 따로 둘 불러서 밥 사주면서 어머니 모셔야 하는 거 알고 있느냐고 확인도 받았습니다. 올케는 웃으면서 네 알죠 했고요. 이만큼 썼으면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집을 미리 팔아버려서 엄마는 작은 삼촌 집에서 잠깐 신세 지는 상황이셨고 식 올리고 동생네 살기 시작하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동생이 갑자기 신혼이니까 삼촌네에 한 달만 더 계시라고 통보식으로 엄마한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저는 느낌이 싸했어요. 너 약속한 거랑 말이 다르다고 제가 뭐라고 했는데 누가 안 모신다고 했느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누가 안 모신다고 했어? 아무리 그래도 신혼이니까 이왕 신세 지는 거 한 달만 있다가 합가하자는 거지. 누나 자꾸 옆에서 재촉 좀 하지 마. 어쩌고 하면서 질질 끌고 엄마도 또 저한테 너 동생한테 그러지 좀 말라고 하셔서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신경 쓰지 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12월 중순에 결혼했는데 지금 2월이고요. 언제 모셔간다는 말도 없고요. 여전히 엄마는 삼촌네서 눈칫밥 먹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네 좀만 더 자리 잡히면 알아서 엄마 모셔가겠다고 하는데 이미 이사랑 다 했는데 뭔 소리를 해대는지. 그러다가 동생은 지난주에 갑자기 타협하자면서 자기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모시자고 개소리를 하길래 욕하고 끊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 장학금 전부 받고 다녔고 용돈도 제가 벌어 썼으며 독립할 때도 엄마한테 손 벌린 적 없고 20살 이후로 엄마한테 받은 거 없습니다. 오히려 동생 시험 준비하는 동안 엄마 다리 수술 한번 하셨는데 그 돈도 제가 다 냈습니다. 이제야 말 바꾸는 동생이 된다는 핑계라는 게 자기 부인이 반대한다. 엄마랑 같이 어떻게 평생 사냐고 했다. 이런 소리들이더군요. 그래서 고민 끝에 올케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봤는데 아예 씹는 게 제 생각엔 저를 차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말했어요. 너 지금 엄마는 삼촌네사 눈치 보면서 불편하게 있는데 지금 와서 말을 바꾸는 게 말이 되냐? 엄마랑 같이 못 살겠으면 받아갔던 돈을 다 뱉던가 아니면 지금 사는 그 집
엄마 돈으로 다 한 거니까 너희 부부가 방을 빼고 엄마 사시라고 해. 이렇게 말해도 그냥 상황이 어쩌고 하면서 회피하기만 합니다. 삼촌네도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고 딸들이랑 살고 계셔서 엄마가 언제까지 계실 수도 없고 저희 집에서 계시기에는 좁아서 불편하기도 한데다가 솔직히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상황이고 나발이고 당연히 약속대로 동생이 모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엄마한테도 이제 어쩔 거야. 내가 확실히 하랬지. 집은 주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말했는데 엄만 그냥 네 동생이 좀만 기다리라는데 곧 연락 주겠지. 어떻게 하겠지. 이러고 계신 상태고요. 그냥 다짜고짜 짐 싸서 들어가라 했는데 그것도 못하겠대요. 엄청나게 우울해하시면서도 저보고 동생 욕하지 말래요. 속 터져서 미치겠어요. 삼촌의 딸, 제 사촌들은 다 순에 빠졌고 제 동생 원래 그렇게 무책임한 것도 알아서 저한테 그냥 언니 오빠가 뭐래? 고모 안 모셔간대? 하고 마는데 제가 창피하고 미안해서 미칠 것 같아요. 엄마가 불쌍하기도 한데 그것보다도 동생이 너무 괘씸해서 저는 동생을 꼭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엄마가 가만히 계시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찾아보니 부양 의무 불이행 소송 어쩌고 그런 것도 있던데 이건 엄마가 걸어야 하는 거겠죠? 맘 같아선 동생네 회사에 찾아가서 엄마 등골 빼먹고 내팽개친 불효자식 새끼라고 개망신을 주든 지금 사는 아파트 앞에 몇 동 몇 호 부부가 우리 엄마 돈 가져가 놓고 나몰라라 한다고 현수막을 걸든 뭐라도 하고 싶어요 진짜. 후기. 생각보다 많은 댓글이 달렸네요. 의견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답답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동생을 망신시키고 싶었던 건 엄마가 불쌍해서라기보다 동생이 너무 믿고 걔가 그 돈을 다 날로 먹는 게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엄마는 자식 잘못 키운 벌 받는다고 쳐도 동생은 엄마 등쳐먹고 돈 전부 챙기는 거니까 그게 화나서요. 저 어영부영 제가 엄마 모실 생각만큼은 절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일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만은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는 곳이 동생네 삼촌네랑은 지역이 아예 달라서 엄마가 무턱대고 오지 못하실 걸로 생각합니다만 오려면 오실 수도 있겠죠. 그래도 안 받아줄 겁니다.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꼭 새기면서 마음 단단히 먹을게요. 그리고 오래 사귄 남자친구도 있고 돈도 어느 정도 모으고 있습니다. 엄마 수술비 내드렸던 건 솔직히 지금은 후회되긴 하는데 그땐 제가 어려서 마음이 약하기도 했고 마음으로 이게 집에 쓰는 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냈습니다. 그 맘 지키면서 살려고 해요. 아주 영 끊으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건 당장 할 건 아닌 것 같고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끊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긴 했습니다. 그냥 저는 엄마가 불쌍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빠가 너무 갑자기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밤에 우시거나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서 받은 것도 없는데 왠지 마음속에 빚이 있었고 늘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 혼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신 건데 어쩌겠어요 이제. 이제 저는 신경 안 쓰고 참견도 안 하고 현명하게 손해 안 보면서 살도록 할게요. 다들 조언 감사합니다. 잘 새기겠습니다. 댓글. 비슷한 일 겪은 사람 입장에서 충고 드리는데 영 끊는 거 말고는 답 없어요. 천륜이라 끊기 쉽지 않죠? 근데 나 혼자만 절절한 천륜 아무 의미 없어요. 저도 그놈의 자책감 때문에 수억 쓰고 정신 차리고 영 끊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현명했더라면 마음이 조금만 더 모질었더라면 그딴 바보 같은 선택은 안 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님이 연 안 끊으면요. 이상하게 비난의 화살이 다 님한테 돌아와요. 동생 부부는 누나는 미혼이면서 엄마를 신혼부부인 우리에게 떠넘긴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올 거고 어머니 역시 신혼부부한테 어떻게 얹혀 사냐며 님한테 아쉬운 소리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머니가 신세 지는 친척집도 지금이야 님 동생을 비난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너라도 모셔야지 엄마 모르는 척 하냐며 님한테 눈치를 주겠죠. 폐륜하는 동생인데 희한하게도 결과적으로는 님이 폐륜아가 되어버린다고요. 제발 더 당하고 정신 차리지 말고 지금 정신 차리세요.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저를 말리는 기분이라 댓글 달면서도 참담하네요. 부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두 번째 사연. 동생과 남편을 공유하는 느낌. 제가 오버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30대 아이 둘 키우는 여자입니다. 2살 많은 남편과 살고 있고 육아, 가사일 전부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어서
다행히도 대부분의 날을 재밌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고민 아닌 고민이 있는데 이게 참 어디다 얘기할 수도 없는 고민거리라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여기 써봅니다. 제게는 3살 어린 여동생이 있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저랑은 성향이 맞지 않지만 제 남편과는 찰떡으로 맞는 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형부, 처제 사이가 다른 가족들보다 매우 가깝고 서로 오빠, 응응, 야 하고 부릅니다. 자칫 불편할 수 있는 사람들이 편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는 알지만 글쎄요, 저는 이제 이 관계의 친밀도가 상당히 불쾌하고 짜증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락이 너무 빈번합니다. 오빠, 뭐 고장났어, 도와줘. 오빠,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해야 돼? 오빠 뭐해? 회사에서 누가 어쩌고 저쩌고.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한 연락들이었는데 쌓이고 쌓이다 보니 곱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 육아하면서 바쁘고 힘든 와중에 최근 창업한 본인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으니 와서 해결해달라고 부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본인 남자친구도 있고 동업하는 친구의 남편도 있는데 왜 자꾸 제 남편을 부를까요? 그것도 저에게 연락해서 잠깐 오빠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해서 와달라고 합니다. 한두 번은 내 동생 도와줘서 고맙다 했는데 같은 일로 여러 번 부르니까 그것도 퇴근하고 늦은 저녁 또는 주말에도 부르니까 짜증이 안 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정작 언니인 저랑은 한 달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인데 제 남편이랑은 하루가 멀다 하고 톡하고 전화하고 별의별 일상을 다 얘기하는데 쓰면서도 어이가 없네요. 두 번째, 신체 접촉과 비밀. 단언컨대 두 사람 사이에 뉴스에 나올 법한 감정은 단 한 톨도 없습니다. 볼 꼴 못 볼 꼴 다 본 절친처럼 서로의 지저분하고 추레한 모습을 극혐하는 남매에 가깝지 이성적인 뭔가는 생기려야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이 두 사람의 사이에 묘한 질투를 느낍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친할머니 구순이셔서 가족끼리 모인 날 식사 다 하고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보니 동생이 남편에게 엎혀 있더군요. 순간 욱하고 화가 나서 야, 당장 내려와 하니까 킥킥거리면서 아, 왜? 언니도 내 남자친구한테 업어달라 해 하는데 미친 줄 알았어요.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내가 걔한테 왜 엎혀? 그리고 걘 나 업지도 못해 하고 넘기고 차에 탔는데 분이 안 삭히는 거예요. 결국 그날 남편에게 걔는 어려서 그런다 해도 넌 나이가 몇인데 처신이 그따위냐? 내가 아주버님 등에 엎여 있으면 넌 어떨 것 같냐? 제정신이냐? 아주 지랄을 했어요. 물론 남편은 싹싹 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생과의 사이에 뭐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야기에 앞서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가족은 첫째가 태어나고 잠시 집을 합쳤던 적이 있습니다. 마당 있는 넓은 전원주택에 다 같이 모여 살자 해서 약 2년간 친정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한 지붕 아래 같이 살았어요. 그때 1층은 부모님이 쓰시고 2층에 동생과 우리 식구가 살았는데 당시 동생이 남편이 꽂아준 회사에 재직 중이어서 시시콜콜한 일 이야기들을 거의 매일같이 했습니다. 그것도 동생 방 안에서 단둘이요. 뭐 일 얘기만 한 건 아닐 거예요. 너무 길어서 다 적을 순 없지만 당시 동생과 저희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고 그런 것들 역시 대화의 주제였겠죠. 아무튼 그렇게 둘이서 방에서 뭔가를 소곤소곤 이야기하다가 제가 2층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면 얘기 딱 끊고 제가 모른 척 방으로 들어가면 다시 소곤소곤 거리다가 한참 있다 나오고 그때도 정말 많이 뭐라 했고 남편 놈은 안 그러겠다 했지만 저런 소리를 여러 번 했다는 건 같은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됐다는 뜻이죠. 아무튼 그래서 둘이 붙어있는 게 더 불쾌한 것 같습니다. 셋째, 나만 모르는 이야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동생은 성향이 달라도 참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남편과 동생은 죽이 척척 맞죠. 게다가 저와는 필요한 일이 있어서 하는 거 외에는 연락 자체를 잘 안 하는데 남편하고는 수시로 하고요. 그래서일까요? 엄마도 알고 남편도 아는 얘기를 저만 모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모르는 척 합니다. 보통은 이래요. 엄마랑 같이 있을 때 가끔 동생이랑 전화하는 걸 듣는데 대충 엄마의 대답으로 동생의 일상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 전화 내용에 관해 딱히 묻지도 않고 엄마도 제게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과 엄마가 동생에 대해 슬쩍 얘기 나누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럼 전 생각하죠. 아, 또 나만 모르는구나. 이게 처음엔 그리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반복되니까 불쾌함을 넘어서 짜증까지 나고 이젠 남편을 공유하는 느낌이 듭니다. 동생이 저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 말하지 않는 것 아무 상관없는데 남편에겐 연락하고 나에겐 하지 않는다? 남편에겐 알리고 나에겐 알리지 않는다? 참나, 학창시절에 따돌림 당하는 기분이 이런 건가 싶고 내가 그걸 왜 남편과 동생 사이에서 느껴야 하나 싶고 이게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 텐데 남편 놈도 사과할 때마다 내가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엄마에게도 동생한테 선 좀 지키라고 얘기해라 전했는데 왜 지켜지지 않을까? 참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다르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묻습니다. 둘 사이에 깊은 불쾌감을 느끼는 제가 속 좁고 유치한 질투를 하는 사람인 걸까요? 추가. 속상한 마음에 쓰고 맥주 한 캔 먹고 자고 일어났는데 세상에 일이 너무 커졌네요. 아무튼 댓글들은 잘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네요. 변명 같지만 제가 두 사람 사이를 별 액션 없이 넘어갔던 건 집안에서 저는 보통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동생과 남편은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서입니다. 저 자신도 일부 동의하는 바라 다른 가족들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말해봐야 내가 과장하는 것, 예민하게 구는 것, 분란 일으키는 것밖에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해서 애써 참고 있었어요. 또한 이전에 남편에게 처신 똑바로 해라 말했을 때 남편 대답이 은근이에게 잘해주는 건 당신이 동생이고 가족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기도 했었고 워낙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결사 노릇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 제 판단에 대해서 계속 확신할 수 없었네요. 그래, 도와줄 수도 있지, 얘기 들어줄 수도 있지 하며 스스로 정신 승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생이 교통사고나 일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남편이 척척 해결해주곤 했고 동생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의 일들도 앞장서서 도와드리고 했기에 그냥 그러려니 두고 본 것도 있어요. 집안에서 거의 첫째 아들 같은 느낌? 게다가 뭐 동생은 남편 앞에서도 뿡 꺽꺽거리고 남편은 동생 앞에서도 좀비 폐인 같은 모습으로 다니고 아무튼 서로들 더럽고 추한 모습 많이 보여주고 서로에게서 본인의 모습을 보는 걸 진심으로 질색하기에 남녀 어쩌고 하는 그런 상상은 해본 적이 없네요. 이 남편 놈이 저와 아이들에게 상당히 헌신적인 타입이라 더더욱이요. 한번 날 잡아서 정말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기. 이걸 쓰고 나서 정말 하루라도 편히 잔 적이 없었네요. 사람들의 말도 신경 쓰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됐다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친정 식구들 다 불러 모았어요. 동생 남친까지도요. 내가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서 불편해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남편하고 땡땡이하고 선 넘는 행동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일반적인 행동들은 아니거든? 둘이 방에서 둘만 이야기하고 형부한테 매일같이 카톡하고 나도 모르는 일들을 둘만 공유하는 거 언니로서 이 사람의 아내로서 매우 불쾌해.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해도 내가 불쾌한데 굳이 그런 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는 형부라고 정확히 호칭해줘. 호칭부터 모호하게 하니까 점점 선 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 친동생 같은 느낌? 내가 허락 못하니까 이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나 다를까 동생이 난리를 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지금 이 순간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가 나를 가지고 논 느낌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 라고 말하고 남편 데리고 나왔고 남편도 제 말이 구구절절 맞았다고 생각하는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사과하면 뭐하나요? 남편도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이제 동생하고는 영 끊고 살려고요. 남편한테도 그렇게 동생하고 연락하고 싶으면 이혼하자 했더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냐며 이제는 연락 오는 것도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정말 제가 너무 바보 같고 비참한 심정이었는데 그나마 이렇게 저질러버려서 조금은 속이 후련하네요. 이제는 저희 가족만 챙기려고요. 친정하고는 그냥 영 끊고 살고 싶은 심정입니다. 댓글. 오빠라고 하는 것부터 나쁜 심보인데 어른들이 두고 보십니까? 정신 차려요. 쓰니 남매 바이브라니 남매는 한 방에 안 있고 시시콜콜한 얘기 안 합니다. 누나가 거의 키워서 누나랑 남동생 가끔 진짜 친한 건 봐도 대놓고 저렇게 언니를 무시하는데 남편이 동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언니 앞에서 형부한테 업힌 거 선 넘었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